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희 하우스에서 업력이 가장 길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눌까 하고요. 아무래도 다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에서 뭐 다른 나라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뭐 IT나 뭐가 있을까요? 뭐 건설 쪽도 그렇고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담당 섹터 자체가 워낙 핫한 섹터라서 아마 보시면은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제 모셔보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종화입니다. 방금 소개한 대로 이 전력기기 업종이 한 2년간 글로벌 이야기 핫했죠. 특히 국내 업체들은 더더욱 핫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2월부터 한 2개월 남짓은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업황이 좋고 밸류를 무시하고 막 오르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테두리 안에서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합리적으로 올랐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다수 업종들이 안 좋을 때 워낙이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기에는 또 조정폭은 조금 큰 것 같긴 해요. 또 관세 이야기도 여러 가지 좀 어수선했고 뭐 그렇지만 지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90일 유예가 됐고요.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지위 번호봐도 이제 미국 업체인데 미국 시장은 어차피 뭐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생산한 제품을 거의 뭐 풀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로 인해서 수요 공백을 해소하고 이 매출 판매가 더 늘어나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세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도 아니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또 네, 종목 얘기 네네 종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G 번호바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G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G 번호바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얼마 전인 작년 4월 2일에 뉴욕 그로스에 상장한 미국 업체고요. 저는 지금 제가 유틸리티 담당자로서 요 해당 섹터가 이제 전력기기, 전력망 쪽인데 동사는 퓨어 전력기기 업체는 아니고요. 이제 크게 매출 부분이 뭐 파워 부문, 풍력 부문, 그 다음에 이 전력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워 부분은 지금까지는 가스 발전소의 가스 터빈이에요. 그리고 풍력 부분도 육상 풍력이나 해상 풍력의 터빈이나 블레이드 등 사실 이쪽은 지금 제가 담당하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영역이 전력 부분인데 실제 모멘텀은 전력 부분에서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보시면, 뭐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공식 커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날 레이트인데요. 그 기존에 이제 미국에 보면은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한 6% 정도가 지금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22% 정도가 이제 보유 의견, 매도 의견은 뭐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SA의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매수. 그리고 이제 엊그제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을 두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평균 TP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네, 저희 관심 종목이라서 의견은 없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섹터 담당자분들이 워낙 이제 종목들을 강하게 얘기하시고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의견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데 관심 종목이라서 한번 그렇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로서의 이제 공식 제 의견은 없고요. 그 미국의 이 업체를 커버하는 애널들의 목표 주가나 어떤 의견 동향이 이러하다 정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이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우선 파워 부분을 보면 이게 아까 제가 그 가스 발전소 가스 터빈 쪽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으면서 동사 전체 비즈니스 구조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AI, 뭐 자율주행, 플랫폼 이런 어떤 고전력 사업이 고성장하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전기자동차나 이런 대형 생산 공장도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또 한편으로 글로벌리하게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어떤
그 발전은 연료 전환이 화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기존 발전소는 노후 발전소가 교체 수요까지 겹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뭐 203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얼마로 하겠다 등등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원하는 만큼 팍팍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해서도 친원전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원전은 어쨌든 뭐 그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긴 하니까요. 그 원전도 금방 1, 2년 만에 3, 4년 만에 후딱후딱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상대적으로 친환경에 가까운 이 LNG 가스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비중을 높일 때까지의 어떤 메이크업 대체 에너지로서의 이제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대학에 LNG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터빈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은 뭐 엄청 고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짜박짜박 매년 끊기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멘텀이 되는 전력 부분은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그죠. 글로벌 내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뭐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전력망 현대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신규 설비는 물론이고 노후화 설비 교체까지. 그래서 특히 초과압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핫한데 최근에는 슬슬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 배전 쪽도 그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배전원 호환 강도가 강해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력망 쪽은 기본적인 전망 산업인 이 전력기기 어떤 그 시장의 호황을 바탕으로 동사도 이쪽에서는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풍력 부분은 아직은 그냥 적자 상태인데 다만 예전에 이 해상 풍력 쪽에 이제 손실이 좀 컸는데 여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사업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적자 폭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IRA 관련 불확실성으로 당장은 좀 애매합니다만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니까요. 그 중장기적으로서는 잠재적인 어떤 성장 엔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보기 전에 앞부분에 문제는 이 회사가 다 좋은데요. 이제 글로벌 피어들 평균 대비 2025년까지는 사실은 이 펀더멘털 지표는 좀 열이인데 멀티플은 100% 이상 엄청나게 할증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조금 비싸요. 그런데 주가는 늘 좋거든. 그거는 2026년부터는 아마 성장성을 중심으로 조금 피어 대비 펀더멘털 지표가 약간 우위적으로 올라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이 좋다 보니까 그 어떤 멀티플 할증이 2026년에는 그 폭이 또 확 줍니다. 그 방향성으로 보자면 2027년, 8년 가면 갈수록 그 폭이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도 정당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투자 의견도 그렇고 실제 주가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단기 밸류에이션으로는 비싸 보이는데도 실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것은 그런 어떤 미래 안정적인 성장과 캐시카우 부분에 전력망 부분의 고성장을 비롯한 어떤 장기의 어떤 성장 방향성, 그 밸류에이션 정당성, 그 정당화됐던 방향성을 보고 어떤 투자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이 원래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후하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당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지고 싼 애 비싼 애를 논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보면. 특히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거를 자꾸 살을 붙이면 그 파워 부분은 작년에 보면은 매출은 그냥 안정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수익성이 확 개선되면서 이익은 많이 늘었거든. 이게 특히 이거는 이제 그 가스 터빈을 구축하는 뿐만 아니라 구축한 이후에 이 AS 서비스 매출 쪽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데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수익성도 개선되는 구조인가 보더라고요. 전력망 부분은 뭐 매출도 고성장하고 규모 경제 효과로 수익성도 확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더더욱 성장하고 있고, 풍력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냥 뭐 적자 축소 정도 단계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쭉 이 차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시간 나실 때 차트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요 가이던스 변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거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는 그 회사 측에 제시한 가이던스인데 그때 그 시점에 2024년 가이던스에 지금 핵심인 전력 부분을 보시면
회사가 제시하기를 작년 1분기에는 2024년은 매출 YY 로틴, 에비타 마진 미드 싱글로 봤는데 2분기에는 미드 하이 싱글로 약간 올려잡았죠. 그리고 2023년 작년 3분기에는 매출 YY는 하이틴, 에비타 마진도 하이 싱글로 높여 잡았고 실제 결과치는 올리고 또 올린 맨 마지막 단계의 그 가이던스를 충족했죠. 이게 뭔가 지금 회사 측에서도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점 그들의 어떤 목표 계획을 계속 올려가고 있고 그것을 충족한.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에 형성된 올해 가이던스는 전력 부분에 매출 YY는 10% 중후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9%로서 YY 무려 5.3%포인트가 개선됐는데 거기에다가 또 2 내지 4%포인트 추가로 개선되는 걸로 이미 가이던스가 그렇게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더더욱 말이죠. 이것도 원래 1분기, 2분기, 3분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가이던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하우스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웰스파고의 전망치를 보면 지금 에비타 마진율이 작년에는 이제 파워 부분이 한 10% 초반, 전력망 부분이 한 9% 정도였는데 파워 부분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뭐 웰스파고 추정치니까 뭐 그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1%포인트씩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것도 되어 있고요. 전력망 부분은 작년에서 올해로 넘으면서 왕창 개선된 다음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1%포인트씩 계속 개선되는 걸로. 그래서 한 2028년쯤 되면 파워 부분과 전력 부분이 전부 다 한 10% 중반 정도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어 있고요. 이 풍력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까지는 적자입니다만 적자 규모가 좀 축소되어 왔는데 올해도 뭐 적자 규모가 좀 축소되는 정도인데 내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느닷없이 2027년에는 갑자기 엄청나게 개선되면서 확 흑자 전환하는 걸로 추정은 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은 뭐 IRA에 대한 지원 축소다 등등 애매한 상황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이나 유상 풍력 쪽의 어떤 발전 터빈 쪽도 결국은 2027년, 2028년으로 가면서 결국은 어떤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장기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죠? 내일도 모르는 뭐 이 시장에 몇 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파워 부분과 요 전력망 부분과 요 파워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는 추정 같습니다. 진짜 흐름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주가 퍼포먼스가 지금 요거는 2023년까지는 분할하기 전이니까 지하고 번업하고 합산인데 지금 거의 뭐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 번호바로 분할된 이후에는 이 지멘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좋은데 지 번호바도 꽤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면 펀더멘탈 지표가 글로벌 피업보다 평균보다 조금 밑에 있는데 내년에는 수익성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성장성을 중심으로 피어 대비 조금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죠. 이건 뭐 제 추정이 아니라 블룸버그의 컨센이니까 미국 애널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27년, 8년 가면 갈수록 우위폭은 더 벌어지는 걸로 추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한 어떤 할증인데 그래도 내년에는 할증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어떤 방향성을 보고 현재는 비싸 보이지만 미국의 이 담당 애널들이 거의 대다수가 긍정 의견을 내고 있고 실제 주가 흐름도 그에 걸맞게 움직여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전력기가 아무래도 AI 쪽이랑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핫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AI 관련된 것들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거의 다 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데이터 센터의 공급 과잉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왠지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텍스트에 그쵸? 담아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 3월에서 올 사이에 일론 머스크의 그 어마무시한 립 서비스. 일론 머스크가 뭐 앞으로 생성형 AI-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AI와 IDC를 줄여서 이제 AIDC라 하죠. 그쪽에 소위 말하는 전기 먹는 히포,
전기만 남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제2차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가지고 약간 감성적 모멘텀으로 그 솔직히 이제 배전업체인 그 한국 업체들 LS 일렉트릭이 한 2.7배 정도 석달 만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는 이제 그 배전업체 제가 LS 일렉트릭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좀 배전 아이덴티티 배전 중심 업체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쪽에는 올해 전체 3억 불이라 하는데 기수주 한 1.7억 불 정도 받았고요. 4대 빅테크 중에서 세 국가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뭐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하나씩 수주가 일어날 것 같고 또 글로벌 유명한 대형 디지털 센터 운영업체 특히 그쪽에 그 동남아 쪽에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업체 쪽에 그쪽 배전반도 뭐 올해 하반기 정도는 수주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데 요 AI 데이터 센터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일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하면서 그쵸.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글로벌 이야기에 타이밍도 또 왠지 좀 조정받을 만한 타이밍에 꼭 요 뉴스가 나오면서 그 타임에 몇 번 그 주가들이 흔들거리긴 했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의 AI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일부 그 오픈 AI 관련된 일부 프로젝트가 축소가 되는 건 많기는 맞는데 이게 근본적인 어떤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AI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AI가 고성장하면서 그에 따르는 AI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어떤 투자 자체가 산업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축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수 사례일 뿐이거든요.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미 빅테크들로부터 수주가 일어나고 있고 몇 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뭐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수주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오픈 AI 관련된 일부 특수 사례로 일부 프로젝트를 축소하는 거와는 전혀 별개죠, 별개.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전반적인 어떤 근본적인 축소 분위기로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좋을 것 같다. 투자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전력기계잖아요. 이런 게 AI를 좀 제외시켜 놓고 봤을 때 글로벌리 약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혹시? 그게 이제 이 전력기계 한참 주가 좋고 업황 좋고 실적 좋을 때 매번 거의 뭐 2년간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인데 미국, 유럽 하지만 뭐 일단 압도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 고압단 송전 쪽도 그렇고 송전 쪽에 들어가는 변압기나 뭐 또 고압 차단기나 그 다음에 중저압 쪽 변압기나 뭐 개폐기 저런기 차단기도 그렇고 그 한 작업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의 로컬 업체들로부터 작업하는 20%밖에 안 되고 뭐 관세는 뭐든 싫든 좋든 그죠? 동맹국들로부터 80%는 수입을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뭐 대체제가 있어가지고 관세가 올라와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저 우리나라 거 사고 말지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80%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핫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속에서 특히 또 그 중에서 미국 변압기가 약 한 60-70% 정도는 거의 지금 수명 주기에 도달해가지고 교체 수요에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탈탄소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발전으로 신규 또 발전도 해야 되거든. 그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는데 작업률은 20%밖에 안 되네? 현대화는 해야 되겠네? 그러니 납기 잘 맞추고 품질이 아주 문제가 없으면 글로벌 생산 업체들로부터 막 수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요 이야기는 사실은 이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그 트럼프 1기에도 국내 변압기 업체들이 반덤핑 관세 그 60몇 프로 맞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우리 국내 전력기기 빅3 중에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은 반덤핑 관세는 안 맞았고요. LS 일렉트릭하고 그 작은 업체 일전적인 정도가 10% 중반 정도인 것 같은데 과거 60%에 비하면 뭐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이번 보편 관세도 기존의 기본 관세 10%에다가 보너스 15%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25% 물론 뭐 90 유예가 됐다 하지만 관세에 관련된 영향 크게 두 가지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어차피 관세는 수입국의 수입업체가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현재 로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수입 수요에 큐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품목별로 다 관세를 때리면 변압기나 이런저런 전력기기 생산에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마진의 압박을 가하는 마진의 어떤 그 좀
그 악화될 수 있는 스퀴즈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두 번째 마진부터 먼저 얘기하면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뭐 원자재가 오르든 또는 빠지든 원자재가 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마진이 변할 때는 그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해서 판매 가격에 어느 정도 그 고객과 협의하에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지는 않으니까 누나 지금 지난달에 일단 구리는 빠졌고요. 지난달에 뭐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25% 미리 맞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수입 수용량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20% 자금률밖에 안 되는데 현대만 교체 수요 신규 수요가 맞물려서 필요는 한데 그 자동차처럼 이렇게 고가 사치품으로서 어떤 자국의 대체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 그 관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투자 다 축소, 철폐, 철회, 구축 안 한다, 몇 년 미룬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업종 전반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공통적인 어떤 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력기기가 요새 좀 주가가 좋죠. 좋았다가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또 제일 많이 조정받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또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 엔딩 멘트가 있어요. 이 종목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추가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G 번호바 관심 종목 추가.